안녕하세요. 철없는 어른들 오늘 발제를 맡은 승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네, 제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서울시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이게 뭔지 얘기를 하고 지금 현황이랑 찬성이랑 반대가 어떻게 지금 서로 의견을 내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해서 약간 토론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서울시 두발 자율화라고 해서 중고등학교에게 내년 1학기까지 공론화를 통해서 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그러니까 내년 2학기부터 두발 자율화를 시행하는 걸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허락을 하면 두발 자율화뿐만 아니라 염색이랑 파마도 허용할 수 있도록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7년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머리카락 길이를 단속하는 게 16% 정도의 학교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교가 실제로는 머리카락 길이는 단속을 안 하고, 그리고 파마 염색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 그러니까 88%의 학교에서 단속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걸 시행한다고 하니까 예전부터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공론화가 되면서 찬성이랑 반대 쪽에서 서로 의견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찬성 측에는 이제 공부하는 거랑은 머리색이랑은 상관이 없다, 크게. 그리고 또한 학생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학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이제 찬성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반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볼 법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결국에는 부모가 다 부담하지 않느냐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흔히 뭐 스마트폰, 우리에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한다라는 것처럼 우리에만 안 하면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반대적인 의견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총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인 반대 측의 의견이에요. 일단 이제 찬성이랑 반대 의견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찬성 반대 여론조사한 대상이 학생이 포함이 돼요? 학생 제외한 일반인들한테. 저는 이제 약간 찬성 측은 학생 인터뷰를 좀 더 많이 좀 가져왔고요. 반대 측은 이제 학부모 측 의견을 좀 가져왔어요. 일반인들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조금 앞서더라고요. 그것도 학생을 포함한 조사가 아니죠? 그냥 다 19세 이상 성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 19세 이상 성인. 네. 당사자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 네, 19세 이상 성인. 서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학생들 의견에서 이제 좋다가 좀 더 많고, 확실히 많고, 이제 학부모 층에서는 반대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쪽은 반대가 더 많고 한쪽은 찬성이 더 많은. 그래서 근데 그 리얼미터가 약간 반대가 앞섰다면 학생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면 제가 볼 때 압도적인 찬성일 것 같은데 학생을 제가 봐도 한 4분의 1 정도, 많아야 4분의 1이 반대하지 뭐. 그러니까 20, 30대는 찬성이 조금 더 높았고 그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가 좀 더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학생이 하면 더 찬성이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SBS 뉴스를 보다가 거기 인터뷰에 이제 어떤 학부모 측에 대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보면은 자율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친구라면 길이나 자율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친구라면 길이나 색깔도 조절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친구는 더 반항적으로 좀 더 나쁜 쪽으로 뭔가 휩쓸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좀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과,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은 뭔가 하나 더 나아가면 점점 더 자유로움을 갈구할까봐 이제 그러니까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머리 색깔에 좋고 나쁨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 색깔의 나쁜 쪽이 뭐지? 뭐 두피에 빨간색은 나빠질까. 빨간색은 염색 하도 많이 하면 나쁨이고. 두피 안 좋아서. 그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강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탈모나 이런 게 아이돌들 염색을 하면 실제로 아이돌들 염색을 하면 탈색도 한 3-4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동색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염색도 하면 실제로 2-30만 원이 깨진다. 그리고 그 정도로 탈색을 하면은 머리에도 두피에도 손상이 가는데 그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안 좋다라고 하고 이제 찬성 측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몇 없다. 실제로는 갈색 정도나 이렇게만 하지 그렇게 막 아이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렇게 엑소들 떠오르면 하는 그 아이돌들 머리 색깔을 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우리 머리 색깔 보면 근데 학생 말고 성인들 기준으로 또 보면 뭔가 계속 유행을 하잖아요. 유행하고 진화하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브릿지 유행해가지고 다 브릿지 하고 다닐 때 있었잖아 사람들. 브릿지 여기 조금 한 이만큼 10년 전 아닌가요? 10년 전인가 아니 얼마 전에도 한 번 잠깐 유행했어. 아 그래요? 지드래곤이 했어. 다 이렇게 브릿지 하고 다니고 뭐 노란색 유행한다 그러면 다 노란색 하고 그러니까 다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근데 학생들도 뭐 그렇겠지 뭐 유행한다 그러면 다 하고 성인들이 뭐 브릿지 한다 그래서 뭐 브릿지 유행하니까 브릿지 한다 그래서 그 탈모 사람들이 다 걱정은 애들이 할 게 아니고. 아 그리고 탈모는 유전이야. 이거는 아 그거 제가 그 탈모인들의 탈색- 꿈을 막 지금 부셔버리는 소리를 지금. 아니요, 진짜 제가 탈색을 엄청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많이 빠져요. 머리결 되게 안 좋아지고. 아니 그건 아니, 당연한 그거 그거는 말고. 학교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죠.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아니 그냥 사실이라 그냥. 그건 그건 사실이야. 내가 눈에도 안 반대하는 거 좋지. 제 아닌데. 머리에 대한 일단 눈에도 안 좋고. 좋고. 그쵸, 일단 맞죠. 끝까지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저가 그냥 일단 준비한 건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갖고 왔고요. 저는 이제 좀 들면 이거를 갖고 오면서 든 생각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이런 분야까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 이런 거를 지도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러니까 맞는 건가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무런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칙을 안 해도 되는가? 혹은 있다면 어떤 게 있다면 또한 그게 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하나는 두발 자율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든 생각이 학부모의 의견을 협의하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이게 초점이 학생한테 인권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 입장이고 일단 제 원칙은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은 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다양한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이제 교육적으로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뭐 머리 길어 개인 취향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 지도하는 게 과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인가 혹은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예 학생들의 그거기 때문에 교사나 학교에서도 이거를 터치를 하면 안 되는 쪽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극단적으로 저는. 이거 학생 인권 조례랑 따로 할 게 아닌 것 같고 같이 네.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그죠. 많은 것 같아서 같이 해요. 그러면 같이. 네, 네. 제가 학생 인권 조례 그냥 그 제목이라 해야 되나? 각 절에 네네. 그냥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만 핵심적으로만 읽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는 서울시 거고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읽어볼게요. 저희 그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 4개인가 6개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개 이게 제정된 데가 몇 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은 제정이 안 돼 있고 경기도
경기도랑 서울을 돼 있고 대구? 그리고 대구인가 밑에 몇 개 돼 있고 해서 인천도 교육감 공약으로 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정된 곳에서도 말이 많고 인천에도 이제 제정하겠다라고 하니까 반대 여론이 있어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읽어보면 엄청 그 인간으로서는 되게 당연한 권리들이기는 한데 1절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이건 교육을 이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요.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9절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 아까 말씀하신 두발 자유와 관련된 건 그 신체 자유에서 그쵸? 여기 요 절 중에 뭐가 권리 침해인가? 뭐에서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죠. 그쵸. 용모 등 신체 조건에 대한 자유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서 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이거는 동성애를 뭐 권유하는 뭐 항목이다 이런 식의 반대가 되게 많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낙태 조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이제 낙태 조장이랑 동성애 옹호 이 두 개가 아마 주된 옹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보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자치의 권리를 애들이 보장을 못 받고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니까 학생이 다수인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교사나 학부모가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다 결정을 해서 너희들이 이걸 따라야 돼. 너희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요런 식이니까 사실 학생 자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냥 걔네들 자치회의 한 결과를 뭐 발표합니다. 들어보면 뭐 학생들이 복도에서 줄을 잘 서서 다닙시다. 뭐 이런 거. 뭐 전혀 학생의 뭐 권리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치회가 열리고 있고 양심의 자유나 뭐 이런 표현의 자유 내가 뭐 머리 맘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있고 근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를 시민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네. 난 보호라고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랬지? 장난감. 억압. 우리가 우리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 우리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제까지 역사에서 계속 계엄령 내릴 때마다 다 보호가 명분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시국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하면서 계엄령 내린 거잖아요. 4.3? 그런 느낌. 4.3도 계엄령 내리고 했던 거니까. 총체적 낭구. 나는 이거 염색 자유화 한다는 뉴스를 듣고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일본애예요. 일본인데 방학 때 엄마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줬대. 근데 계약을 했는데 염색을 안 풀고 학교에 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엄마를 데려갔더니 엄마 학교 오더니 선생님한테 그러더래. 일본 사람은 머리가 다 까말 거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정확 맞았어. 엄마 때문에 정확 맞았다고. 그 정확이 되는 거예요? 네, 정확 맞고. 그리고 옛날 아일랜드였는데 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물티슈를 들고 서 있대. 서 있다가 화장하는 애 불러가지고 물티슈를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다 똑같구나. 우리나라. 근데 초등학생은 이거 두발 제한 없잖아요. 걔들 귀걸이도 다 하고 다니고 염색도 자기 맘대로 막 빨간색, 분홍색 다 하고 다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생 되면 안 된다. 비행 청소년처럼 보일 위험이 학도병. 있기 때문에. 학도병화되는. 아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초등학교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역행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 액세서리나 화장을 안 했죠. 예전엔. 초등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얼마 한 10년 되나? 저는 이거 보면은 일단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염색을 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할 거라 다 그렇게 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떠나서 네. 그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 색이 나랑 어울리는지 안. 분홍 색깔이 예뻐 보이긴 하지만 그게 나랑은 안 맞는구나라는 걸. 난 그 뭐지 그게 아니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나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모든 나이가 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그죠. 그렇기도 하죠. 특히 여자들 보면 젊을 때나 늙어서나 계속 뭐 피부 관리 받고 성형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화장품 값이 비싸지고. 네. 저 아까 딱 중학교 되자마자 학도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우리 사회 현실에 직접적으로 닿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학생들이 모든 게 적용되는 나이잖아요. 입시부터 이제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나이가 중 딱 1이니까 저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생각하는데 들어가는데 부모님들이 여지가 있잖아요. 아직 얘네들은 뭐 아직 사람이 아니라 짐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키운 자기 이렇게 화분의 식물이잖아요. 애완동물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랑 경계가 되는 지점이 딱 중학교 1학년이고 사회가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게임 셧다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좀 웃긴 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자녀가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싶어요? 다들 이러면 이런 거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어디까지가 각자 있더라고요. 요건 되는데 요거까지 좀 심한 것 같다. 개인 가정의 문화에서는 제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막 짧은 거 뭐 입지 마라, 뭐 화장은 웬만하면 안 좋다라고 부모로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학교나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각 그 가정의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가정에서 권장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웬만하면 이러면 안 좋다. 뭐 그리고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검은 머리로 다녀라. 근데 권장이 아니잖아요. 권유사항이 아니고 아예 와서 우리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머리 잡혀서 잘렸잖아요. 그리고 버팅기면 벌점 따따따따딱 해서 네, 근데 그거는 하잖아요. 시스템인데 이제 궁금한 게 본인들은 어디까지가 기준이에요? 이게 일단 아이 나이대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뭐 난 다 예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 화장을 막 이렇게 뭐 가부키처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꼴배고 있는 싫다라고 하겠지만 쥐가 한다는데 클렌징 잘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또 재밌는 거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남자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딸이 있다. 뭐 딸이 대학교에 갔다. 뭐 MT를 보내는 데 있어서나 뭐 뭐라고 하죠? 그 귀가 시간 이런 거에 제한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거 많이 다르구나. 왜냐하면 나 아는 누나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너무 애를 막 몇 시에 들어와라고 막 너무 애들 간섭을 너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남자 그런 것도 간섭을 너무 하고 누나 딸이 결혼할 남자는 이 여자 자자 다 만나고 걔랑 결혼한다? 누나 딸은 걔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딸이 초등학교든 중학생이든 예를 들어서 흔히 뭐 배꼽을 내놓는 티, 그러니까 뭐 약간 속옷 같은 탑을 입고 다닌다도 오케이예요? 난네 하고 싶은 대로. 저도 다. 근데 화장 그걸 제한할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관문. 그 셔다운제에 대해서는 찬성에 반대. 저는 난 그건 반대. 당연히 다 첫 번째 반대예요? 관문. 반대하지 근데 왜 않아요? 셧다운스가 최종이에요? 왜 그게 제 최종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최종이 아닌가? 왜냐면 다들 마지막에 그러니까 최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너도 애엄마 애아빠 돼봐라 이런 말 하잖아. 너도 막상 돼보면 다를 거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내가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애랑 기싸움 하기 싫으니까 국가에서 통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이상한 거죠. 셧다운제는 솔직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장기 이런 거 두잖아요. 그런 거에는 우리가 셧다운제 안 두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장기랑 아침에 공원 가서 이렇게 장기 계속 두시고 이제. 아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셧다운제를 할 거면 전부 다 셧다운해야죠. 애초에 학생만 게임 셧다운할 게 산업을 아니고. 발전시킨다고 해놓고서 셧다운즈를 해놓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만 발전시켜라. 한국 말고. 외국이 좀 돈이 되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이들한테 너는 미성년자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그만큼 너의 권리도 포기해야 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그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네가 다 져야 돼. 라는 걸.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다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가 책임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넌 지금 내 말 들어야 된다. 우린 그거를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한다.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통 넘어가는데 보통 꼰대와 나의 관계에서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보통 그렇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오지랖이라고 하고. 그럼 부모들도 보면 그 같아. 부모가 애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는 지가 크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애들이 알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서 해요. 네, 알아서 해요. 뭐 교과서 없어도 알아서 어디서 요즘 뭐 교과서보다 인터넷이 나은데 다 그냥 혼자서. 저는 포인트가 그냥 수능 같아요. 수능에 관련되지 않은 건 다 금지. 그러니까 게임 금지, 화장 금지, 외모 뭐 이따 앉아서 공부만 해. 이거 말고는 다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도 잔소리 하는 게 네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고생해. 다 이 논리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 수능이란 어떤 줄 세우기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걸로 너의 신분이 정해진다. 네가 백작이 될 거냐, 자작이 될 거냐, 뭐 농노가 될 거냐로 수능이 결정된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만약에 수능에 화장이 도움이 된다. 화장은 권장하겠죠. 염색이 도움이 된다. 권장하겠죠. 만약에 수능 문제에 염색에 대한 후기라든지 뭐 염색에 대한 어떤 화장법에 대한 이해를 뭐 수능에 넣어서 나온다. 뭐 화장 뷰티과가 막 엄청난 뷰티를 하게 되면 뭐 중국에 가서 돈을 엄청 떼돈을 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그런 실습을 해야 된다. 그럼 뭐 화장을 막 화장품 사다 주면 아예 화장품 박스를 사다 주겠죠 학부모들이. 그냥 오로지 그 사회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제로 씨와 비슷한 생각인 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리스크가 있는 거는 다 네가 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책임하지 마. 저도 이런 스타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너가 다 책임져야 돼. 그냥 이게 아니라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너한테 어떠한 너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결과가 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하거나 네가 지탄받을 일을 하면 너가 이러한 책임을 져야 돼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냥 너가 다 책임지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도 리스크가 올 게 있으면 이 부분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까지 리스크가 없다. 그거네요. 나는 너를 두바 자유화하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러니까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나한테 피해가 온다. 넌 너고 난 나야. 알아서 살자. 이건데 지금.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너 숙제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근데 너가 분명히 이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가면 빠따로 뒤지게 맞을 거야.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네가 빠따로 뒤지게 맞고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아도 상관없으면 하지 마. 학창 시절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학생 관련된 이제 뭐 규칙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올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민주 시민을 그 만든다는 하에 학생들한테 이런 걸 만드는데 아니 민주 시민 플러스 요새 창의적인 인재잖아요. 근데 만드는데 선생님들은 아무 규제 없이 물론 그런 교육청 관련돼서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이름 하에 규제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죠 서로 규제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걸 하고 와도 괜찮다고 봐요? 범죄만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게 하이힐을 신고 막 새빨간 화장에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뭐 약간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교사들은 많지. 그러니까 뭐 되게 그 속옷이 보일 듯 말 듯한 뭐 치마라든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쯧쯧쯧 거리는 그런 막 뭐 남자인데 뭐 그 나시 있잖아요. 그 보디빌더들이 입고 다니는 그 아주 얇은 나시 같은 걸 막 입고 다니.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다니면 학부모들이 나 무슨 선생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이 그거는 저렇게 선생이가 아니고 그냥 모든 직장에서 그 나시를 입고 다니는 거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회생활로서 조금 막 모든 직장에서 초미니 스커트 조금만 걸으면 막 속옷이 보일 것 같은 걸 근데 입고 또- 다니는 거는 또 그러니까 그런데 직장처럼 자유롭진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또 약간 뭔가 우리 사회는 선생님을 뭐 뭔가 만약에 약간 예를 들자면 뭐 클럽에 갔다 왔다든가 그걸 봤다 누가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게 보통 예시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클럽 같은 왜 경우가 교사는 클럽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이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수건 걸으면 그건 되죠. 수근수근거리는 게 잘못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현실이니까 사실 두발 자유화를 못하는 것도 현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실 배제하면 아예 당연히 두발 자유하는 게 좋지. 근데 하면 현실이 팩트가 뭐냐면 두피가 상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그 뭐지? 보기가 안 좋고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위에는 몇 미리, 뭐 옆에는 몇 미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깎아놓으면 왜 본인을 예를 들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깎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짧게 유지하려면 미용실 이발하러 자주 가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몇 달에 한 번 간단 말이야. 아 예. 나 같은 뭐 빨리 많이 가야 2달에 한 번 미용실 가는데 2달 동안 잘하면 머리가 되게 풍성해져. 그러니까 저는 초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생겼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칼차고 선생님 일을 했잖아요. 일본 군이 선생님 일은 안 했겠지만 뭐 박정희도 칼차고 초등학교 선생님 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심어놓고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이렇게 남겨주고 간 유산, 일본 제국군의 유산.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뭐 이렇게 한 천황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위한 어떤 그 신민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독일부터 시작한 교육 제도가 뭐 군인 만들어내고 뭐 그런 노동자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흑인이 우리나라에 살거나 뭐 이렇게 파란 눈에 뭐 이렇게 금발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면은 다 검은색으로 염색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자연갈색.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연갈색이 제가 아는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게 가마가 요 앞에 있더라고요. 그 2개가 있었나? 앞에 이마에?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면 머리를 이렇게 왁스로 세운 모이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누가 선생님이 보자마자 너 일로 와봐. 너 머리가 보면 이제 보면 가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 이거 머리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다가 뭐라고 좀 무안하니까 뭐라고 뭐 한 소리 두 소리 하고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에 여러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 저는 이렇게 서로 총 쏘고 그 흑인 인종차별 일어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인식이 뭔가 다 똑같아야 되고 다 똑같이 뭔가 그 안정된 형태를 유지해 그걸 형태조차 강요하잖아요. 시간으로도 강요하고 10시엔 게임 끝내고 자고 아침에 학교 가고 아침에 출근하고 야근은 보통 하는 거고 학생이 10시에 잔다고? 아니야 이제 예를 들어서 10시 야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안 10시 하면 반에 마치 끝나는데. 도덕성으로도 아 너는 뭐 학생이 뭐 10시에 자니? 뭐 학생이 4시간 이상 자니? 이런 학생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거부터 그게 넌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그 학생이라서가 마치 어디 성경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냥 누군가가 이래야 돼라고 했던 게 이게 내려오고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자님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우리나라 예전에 그냥 이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 되게 많이 몇 억을 졌어요. 졌는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루에 20분을 자고 20분을 자면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한 거야.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뭐 점심에 뭐 하고 저녁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만에 그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방송에 그 사람이 나온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강연 다니고 책 쓰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되게 찬양을 했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빚도 다 갚고 그 사람은 아마 파산 제도를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거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특수성이거든. 사람이 하루에 20분을 자고 버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당오라. 네?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됐냐? 그렇게 했으니까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지. 과로사. 그냥 죽었어요. 병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얘기 안 하지. 그 사람이 병 걸려 죽은 건 얘기 안 하고 몇 년 동안 20분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았다.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수명을 이렇게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일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수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이런 라이프를 이렇게 깎아가면서. 나는 학생들을 그렇게 억압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그 과정 설계된 교육 과정은 모두가 다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내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제 수능이고 수능 그렇게 잘 봐가지고 뭐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고 쳐. 의대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애가 죽었어. 그러면은 걔는 평생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본 적이 있을까? 군대 가서도 죽죠. 그리고 네. 최근에 어떤 고대에서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애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뇌사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애는 분명히 그 친구들 말로도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우리 나가서 공차고 있을 때 걔는 공부했다고. 걔가 평생 행복했을까 그거 하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미래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돼갈 때는 뭐 그런 것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그 관계나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거를 느껴봤나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니까 행복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죠. 그냥.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게 행복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불행도 뭔지도. 예전에 그 소련에 프랑스 사람들이 기술 이전을 하러 가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소련에.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잠깐 뭐 시간이 나는 동안 소련 기술자들이랑 프랑스 기술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참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우리는 뭐 공산주의 뭐 체제에 뭐 힘입어서 우린 참 행복하다라고 했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대. 니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억압하는 걸 그러니까 니들이 불행한 거를 모르게 우리가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상태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 논리가 네. 사람을 억압하는 논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행복하다. 딱 그 정도 지금 상태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어느 것까지 가르칠 수 있다고 약간 생각이 드세요? 저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상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공부 말고 한 게 없어요. 난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논 것도 사실 논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잘 놀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주어진 그
법을 준수하는 형태 안에서 놓은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법을 어기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은 어길 수 있지. 저는 그 학교 교육이 너무 그러니까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 뭐 20대 때 죽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 죽고 정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 거 다 한 사람들 지금 다 감옥 가 있거나 막 비리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뭐 우병우? 네,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배우배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사람들이 뭐 공부 잘하고 막 수석 학교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그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을 양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럼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볼 때 안 해도 그럼 누군 그러잖아요. 뭐 아이, 더하기 빼긴 가르쳐야 뭐 돈은 돈 계산은 가르쳐야 뭐 먹을 거라도 사 먹지 않냐. 제가 볼 때 냅둬도 다 알아요. 그거는 물어봐서든 뭐 어디 물어봐서든 제가 볼 때 자기 살기 위해서는 알고 필요하면 본인이 원할 때 너 필요한 거 줄게만 준비만 돼 있으면 제가 볼 때 알아서 공부하는데 그러면 또 학부모들이 안 된다 나 이래야 되는데 애들 봐줄 데가 없다 이런 그렇게 가면은 보육 개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결론이 하나죠. 그 뭐지? 대입을 바꿔야 된다. 저는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전 공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막 형태가 있기보다는 그냥 바우처 형태로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거 하면 되게 뭐든. 좋지만 네. 약간 뭐 머리 그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뭐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그게 사실 서울대 연고대만 해도 취업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실상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는 오히려 말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말이 시스템이기 아니라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한계가 온 거죠. 그러니까 공부만 한계가 잘해서 있으니까 할 수- 그거를 고치고 나서 뭘 해야지. 일단 학생들한테 너희 맘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거죠. 무책임 때문에 책임으로서 너희 두피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이 아니, 나오는 지- 거예요. 근데 그 무책임을 왜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한테 책임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래서 독일에서 뭐 직업 교육도 하고 그 말도 맞죠. 제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확 건너뛰어서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네. 그쪽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도 얘기하면 근데 책임이라는 지금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도서관 같은 사람이 뭐 10,000명 중 1명이다 뭐 10,000명 중 1명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규 교육 과정을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유튜브만 배울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화장도 배웠다가 뭐 미용도 배웠다가 컴퓨터도 배웠다가 그 실패 과정을 스스로 겪어나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해 나가는 거랑 뭐 박진영도 공부할 거 다 하고 음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도서관은 고졸이에요. 뭐 고졸 고졸도 고졸까지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 화장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입. 그러니까 꼭 유튜브로 예를 드는 건 한정적이지만, 그러니까 화장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화장 기술을 배우는 학원은 또 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화장 가르치죠. 메이크업 메이크업과 과가 메이크업과. 있으면 가르치잖아요. 자격증 위주죠. 근데 오히려 사교육이 현실에 맞는 학생들의 배우고 싶은 욕망의 니즈를 아주 잘 맞춰주는 거지. 공교육은 그냥 뭐 그렇게 맞춰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학생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이 니즈를 맞춰준다기보다는 사교육이라는 건 우선 수능을 얼마나 잘 찍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르치죠. 예. 수능에 대한 사교육이고 화장에 대한 사교육, 미술에 대한 사교육, 뭐 웹툰에 대한 사교육,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유튜브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생기면 유튜브 학원도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이미 사교육 하고 시장이니까. 동영상 편집 이런 있어요? 이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많아요. 거. 동영상 편집?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면 하는 게 저는 그게 마켓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교육은 너무 뒤쳐져 있고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걸 가르쳐 준다면 저는 그런 시장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낫지. 뭐 성폭력 당했을 때 대응법, 뭐 근로할 때 계약에 대해서 내 기준할 수 있는 법, 나의 권리, 정치적인 성향을 세우는 방법,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맞지. 뭐 교육에 대해서는 아 나는 진짜 그 뭐지 학교에서 노무 관련된 거랑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는 좀 과목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받는 법, 뭐 생활비 관리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뭐 그러니까 이게 더 절실하지. 사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자기들이 익히잖아요. 그죠. 그 대학교 막 자취 하고 나서부터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맞아. 그러니까 애를 부동산 계약법도 알아야 돼요. 그냥 대학교 가면 바로 자취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것도 막 탑 뭐지 그 어플 부동산 어플로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와서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애들한테 제2외국어, 제3외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여행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고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언어를 배우라 그럼 훨씬 잘 배울 것 같아요. 뭐 일본 애니를 보고 일본어를 배우는 게 훨씬 잘 배울 것 같지. 딱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공교육 틀에 딱 넣고 막 이제 찍어낸다. 물론 그래도 성과를 내겠지만 그게 더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사실 근데 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개개인한테 그게 맡기기엔 사실. 틀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 수능 위주로 너무 그래서 저는 바우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의 설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해요. 설계 자체는. 교육제도. 설계는 저도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우병우니까 우병우 씨, 그러니까 우병우 님이니까 결과가 그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결국 충실하게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몇-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몇 거니까. 분을 위해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학업으로서의 부담 이런 걸 최소화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이제 더 그 게임으로 치면 스트레스를 쌓게끔 해야 되는데 다들 학교 거에 고등학교 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찾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교육 관계자분들이 다 당연히 좋다고 생각한 걸 교육 과정에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기준도 잡고 딱 틀을 잡아놨을 텐데 애들이 불행한데 뭐 자살하고 뭐 왕따 당하고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고 교육 과정에도 추가가 될 거고. 그건 못하지. 교육감 뽑는다 그래도. 왜요? 그건 교육부에서 정해주잖아. 교육감이 그런 그래도 교육감이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이 학생 목소리를 대신 말할 수는 있죠. 이렇게 눈치를 해달라.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선거제도에서 연령을 낮춰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교육 과정은 좋아요. 교육 과정은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나 교사의 그 수업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까지도 전부 다 교사가 그 학급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 의견 봐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에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문서를 더 이상 물론 중고등학교나 뭐 이런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문제는 많이 손을 대야겠지만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교육청 단위가 진짜 중요해요. 그것도 수능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 수능을 이길 수 있는 자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근데 수능을 솔직히 건들려면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돼서. 그리고 수능을 처음 만든 사람이 지금 수능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고 뭐 소수가 대학에 가서 그 관리자나 엘리트가 이런 그런 산업 사회 구조면 지금은 학교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군인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바뀌면 우리나라는 좀 인권적으로 후퇴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좋겠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직업 구조상 아직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이 대학 졸업 인원 비율에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이거 할 얘기는 아니에요. 대학 교육에 얘기해서 다시 또 다른 데를 얘기해요. 전 대학은 대학 숫자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 색깔 산업 얘기하다가 구조를 대학 졸업생이 30% 정도 필요한 산업 구조가 아니라 대학 졸업생이 70% 이상 필요한 산업 구조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대학생이 더 필요해서 대학을 줄이는 건 후퇴하는 방향인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맞는 교사의 양이 부족한데 막상 그렇게 있으면 사실 손해 보는 학생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걸 채워주고 다시 늘리던가 해야지. 근데 그러면은 왔다 갔다니까. 저는 지금 어차피 대학 수를 줄여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대학 교육 얘기를 한번 나중에 잡아서 네. 하면 그죠. 그 대학 저희 두발 자유화 두발 얘기를 하고 해볼까요, 한번? 있으니까. 하고 이제 저희가 두발 자유화랑 네.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이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문구를 많이 보기는 해요. 가끔 저도 지나가다가 교육감 선거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그냥 핵심은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생각 때문에 막 논의를 하고 뭐 학생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하고 뭐 학생 빼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도 학생이 만약 원한다면 그렇게 가자에 동의를 하잖아요. 다들 그냥 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가자. 그 나는 그냥 이렇게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이 뉴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들으면서 그냥 애들 좀 그냥 좀 냅둬 줘. 왜 애들 이렇게 못 살게 굴려 그래.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학교 졸업하면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머리 염색하고 귀 뚫고 문신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근데 나는 아니 귀도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고 문신도 없고 머리 염색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외국에 보면 우리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막 맨날 염색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피어싱하고 다니고 문신하고 다닌다고 대학 못 들어가고 대학에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외국 보면 어차피 할애들은 해. 뭘 해도 할애들은 하고 뭘 아무리 억압을 해도 안 할 애들은 안 해. 그 염색도 다들 방학 때 하고 방학 끝나고 다시 풀잖아요. 그게 하는 애들은 다 하는데 2번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요 그냥 이중 검은하면은 염색은 좀 덜 상하고 탈색이 좀 많이 상하는데 전문가. 근데 탈색 많이 안 하죠. 돈도 탈색이 좀 더 들기는 해요. 왜냐면 염색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탈색이 이게 가서 하는 게 가장 이뻐. 탈색할 그리고 안전하고. 학교에서 이걸 제한 안 한다고 해서 돈 드는 것까지 왜 이거 뭐 국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달라는 거야? 저 가정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들고 말고는 본인들이 그 자기 자식이랑 협의해야 될 문제지. 그걸 뭐 학교 탓을 하고 있어. 그냥 허용한 다음에 염색약에 세금을 300% 매기면 잘 못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비싸서? 다른 성인들도 피해 보잖아요. 미용 아니, 관련 그러니까 아니 난 돈 미용업 얘기는 파업하는 거죠. 돈 탈색하는 얘기는 나 30만 원 아니, 한 미용업은 좋지. 300%면 거의 한 500% 뛸 테니까 가격은. 근데 그 뭐지? 탈색을 안 하죠. 학교에서 그 염색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말 잘못하는 게 지금 교복 제도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고가의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쁘니까. 근데 그냥 교복이 아니, 그냥 그 대신 재질에 그러니까 비해서 너무 비싸요. 애들이 그 말 그대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후드티 교복을 만들어주면 정말 싸게 입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돈 줄여줄 생각 안 하고 이번에 염색해서 돈 무상 많이 교복 낸다. 한다고 하던데 내년부터. 근데 무상 교복 해도 애들은 비싼 거 사 입을 거야 따로. 왜냐면 그 비싼 그래요? 교복을 연예인들 애들끼리 찍으니까. 애들이 그 상표 안 보고도 법만 보고도 그 뭐지 핏이 달라요. 어떤 건지 다 알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 나눠준다면서. 네, 저희도 정장 보면 핏이 그러니까 애매하고 색깔도 그 진짜 그냥 RGB 그거 하나 약간 다른 건데 막 애매하게 다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예쁜 색 저거는 좀. 근데 학교에서 무상으로 그게 나오는데 부모들이 따로 또 사줄까요? 사지. 사주죠. 네. 그럼 100만 원짜리 잠바는 싼 게 없어서 그거 사주나? 그치, 차라리 100만 원짜리 잠바를 사주지 교복을 또 사준다고? 그러면 교복 한 벌 가지고 교복에다가 어떻게 다 구스까지 이제 캐나다 네, 구스까지 세트로 사겠지. 세트로 맞춰야지. 이거? 우리 그리고 때는 이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그 업체들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선정하는 것처럼 돼 있던데 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관련돼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나왔던 게 학생인권 조례, 그러니까 찾아보다가 뭐 야자를 신청을 했는데 야자를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 왜 안 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화 계속 걸고 혹은 이제 공동구매 교복을 안 했는데 왜 공동구매 교복을 안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인권 조례에서 차별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차별이 맞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인권 조례 관련돼서 이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아유 그 선생님 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위에서 저는- 또 내려왔으니까 또 하겠죠. 인권 조례 그러니까 저는 인권 조례 이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 이외의 것들을 규제하거나 학생이니까 규제해야 되거나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의 그냥 교육만 가르치는 교육
일반적인 교육 종사자에서 끝이지 거기서 뭐 인격적으로나 애 취향까지 건들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복부터 해가지고 뭐 교복이나 뭐 귀걸이든 염색이든 이런 외적인 것부터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사사건건 관여하잖아요. 핸드폰이나 뭐 소지품도 그렇고. 정규 교육과정 외의 교육은 그러니까 물론 뭐 생활 지도라고 해서 뭐 둘이 뭐 싸우거나 하면 뭐 해결해 주고 뭐 이런 정도는 뭐 그러니까 좀 나은 그 사회생활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한 가지 가치관을 강요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애들을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인권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학생이 이제 수업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 수업 듣기 싫다라고 하면 이게 정규교과 이외에 뭐 교육활동 이런 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쌤이 얘를 내쫓으면 이제 그 내쫓는 것도 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반대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수업 못 듣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 정확 주면 안 되네? 그렇죠. 근데 또 수업권 침해죠. 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또 거죠.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든 어디를 가도 앞에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예의 차원에서 자거나 핸드폰 하는 걸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아예 금지시키지는 않잖아요.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대학에서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죠. 네. 아예 있어요. 금지를 시켜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 다른 학교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교수가 그 중에 40%는 태도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태도 점수를 40%를 0을 빵점을 줘버리면 얘는 무조건 F야. 그러니까 그거 하다 핸드폰 하다 걸리면 교수회가 세네. 네.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성적으로 이걸 체크를 하니까 근데 교수도 몰라. 지금 원래 뭐 어떻게 태도 해야 점수가 되는지. 20점 정도인데 10점이나 교수의 파워가 그러니까 그거 비율은 교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 근데 최대가 40%였어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는 어차피 얘 개인적으로 이제 성적 어떻게 체크할 건지니까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애가 안 듣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뭐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벌을 아예 딱 세운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들 의무 이제 교육이니까 듣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근데 안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노잼이야. 옛날에 아니 문제가 있었던 게 애들이 학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중에. 그럼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애들한테도 피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애한테 막 떠들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건 피해가 상관이 없는데 아니라 사교육을 다른 애가 하고 있으면 나도 사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딱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럼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고 사교육만 하게 되는 그런 근데 경향이 있었죠. 그건 되게 수업이 후져서 그런 거죠. 아니죠. 지금 사교육이 한 1학기, 2학기 먼저 수업을 해버리는데 선행학습. 근데 그게 그 논리로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다 것도 있다고. 그- 이게 다 그건 그게 아니지만 다 태클을 걸어야 되는 게 뭐 그냥 다들 제 말대로 그냥 냅둡시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 하지 맙시다. 학교에서 뭐지 약간 이게 학교에서 간식도 가져오면 안 된다. 왜냐면 애가 빵을 먹으면 옆에 있는 애들도 먹고 싶어 할 테고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약간 변명? 매점은 그럼. 그죠 매점도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매점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죠 학교도 매점으로. 고등학교 때 그냥 매점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수업을 안 받는 거는 이제 다른 애들한테까지 지장을 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라 할 수는 있어도 뭐 애들을 혼자 잔다든가 딴 거 이거 교과서 내용 이거 안 하고 자기가 딴 걸 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를 태클을 왜 거나? 그러니까 걸 수도 저희가 없다는 이거 생각이 얘기하면서 교육 과정이나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준다 하는 게 지금 교육 과정 핵심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시민 양성,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되게 궁금한 게 세계 창의성은 어떻게 길러라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 창의성 기르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 뭐 발명 대회 이런 거 코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과정상에서는 창의성을 요렇게 기르세요 하고 이렇게 방법을 구체화하는 게 아니고 창의성의 뭐
뭐 다양성, 뭐 관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나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본인들이 이건 요만큼만 모르는구나. 하고. 창의성이 뭔지. 이게 창의성인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창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다른 시각,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 다름 존중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요 틀에서 벗어나면 탈락. 일로 와. 머리 왜 제 동생은 그 천연 곱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써줬었어요. 얘는 천연 곱슬임. 이거 써줘서 제출해서 이걸 가지고 다녔어. 교문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안 되면 뭐 너 안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앞머리가 있다가 없어지기만 해도 다 알잖아요, 서로. 아니 교사들도 한 두 달에 입학하고 한 2달 지나면 다 알지 않나 천연곱슬인지? 아니 들어올 때부터 곱슬을 근데 해버리고 계속 전 다니면 학교의 모르죠. 교사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근데 그쵸? 교문 지키는 교사는 거의 똑같잖아. 요즘 항상 교문 걸린 애들이 뭐 계속 걸리고. 걸려가지고 막 끌려가고 뭐 물 묻혀가지고 확인하고 하더니 엄마한테 이거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도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무슨 창의성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다르면 차별하거나 뭐 처벌받거나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왕따가 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왕따가 더 그쵸. 자유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얘가 다르니까 쟤는 이상한 인간이다. 원래 이렇게 싫긴 하고. 했는데 싫은 건수로 그냥 만들어서 이제 하기가 더 쉬우니까. 학생일 때 성질 같아서는 아까 지금 제 입장으로 학생일 때 성질 같아서는 교사가 만약 그러면 아니 같이 기본권도 인정 못 받는 처지에 돕고 삽시다. 당신도 뭐 기본권이 없고 2등 국민이고 나도 2등 3등 국민인데 같이 시민도 아닌데 같이 좀 도우면 제 되지 친구가 뭘. 진짜 그래봤는데 이제 근데 그럼 이제 인생이 망하겠지만 걔는 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지금 같아서는 저도 이제 녹음기를 일단 녹음하고 얘기합시다. 아니 하고서부터. 교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텐데 우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있잖아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피곤할 것 그게 같아. 교육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체벌이 금지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교사들 보면 네. 너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정말 뭐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미친 듯이 패는 교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1등 그런 사람들 2등 때문에 했다고 패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체벌 진짜요? 금지를 만든 거잖아요. 반 2등이라고. 아니, 1등이 너 아니잖아. 왜 100점 맞아? 라고 해서 때리는 것도 봤어요. 우리 학교가 가장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교사들 정말 많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닌 교사들도 있지만 아닌 교사들도 많이 아니 저기도 있지만 또라이는 되게 많이 봤는데 100점 맞았다고 때린 거는 100점 맞아서 왜 내가 문제를 100점 안 맞게 냈는데 왜 100점 맞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내가 얘기했었나 좀안 맞게 아니 윤리 선생이 날 너무 싫어한 거야. 왜 싫었는지 나 모르겠어. 근데 생긴 거 그냥 싫어. 그냥 싫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이게 그 시험 보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다 맞춰서 보잖아요. 근데 윤리 선생이 날 딱 찍는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 점수를 맞았냐고.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책을 윤리 시험을 본다. 그럼 윤리 책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예. 몇 페이지 어디에 그 정답이 있는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펴놓고 1번 문제는 몇 페이지 어디에 있고 2번 문제는 몇 페이지 어디에 있고 3번 문제는 몇 페이지 그렇게 어디에 대놓고 있고 망신을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했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한 4번 5번까지 하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하시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딴 걸로 꼬투리 잡아서 오라고 하는 거야. 계속. 아 근데 그런 교사 다 한 명씩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 싸대기 명이 때리고 아니고 많지. 그러니까 학창시절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군대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군대로 재식을 하던가 복도 이렇게 딱 재식하고 걸어다니고. 군대가 덜 맞은 것 같은데 학교 때보다. 그냥 말년병장으로 평생 총 있는 같은 거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주변에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과서 위주 위에는 아무것도 태클을 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누가 누굴 가르쳐 약간 요 느낌의 쌤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면은
있다는데 공식적으로는 가끔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끔 있는데 네, 좀 고등학교는 교양 평가 같은 거 안 하나 학생들이?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어요? 별로 우리 때 안 했는데. 별로 타격을 안 받아 하는 것 같아요 쌤들이. 그러니까 그냥 쟤들은 어차피 우리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 약간 그 컴퓨터로 이제 하잖아요 교양 평가하면은 다들 약간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는 특성화고에서 다른 것 같은데 정보과면은 정보과 쌤은 얘네 반한테 교양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한테 교양 평가를 받는 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마다 그 전공 쌤 포함해서 얘네 반한테 예를 들어 전공 쌤이면 전공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반 애들 중에 한 반을 선택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쌤들이 뭐 정보과 쌤은 예를 들어 저희가 평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 쪽한테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죠. 그래도 요새는 그런 게 있긴 하구나. 그리고 근데 어차피 문항도 교사들이 정하잖아요. 평가 문항도. 우선 특성화고 선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너무 몰라. 막 답답하게. 근데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가 어떤 전공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게 그쵸, 잘하면 일을 하는 게 돈이 특히 훨씬 많이 벌죠. 중고등 그쵸.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그러네.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수학 가르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되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교사로 앉혀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도 프랑스처럼 자기 일하죠. 중고등학교 진짜로. 교사하려면 석사 나와야 되는 거 막 그래. 돈 많이 줘야 돼. 프랑스 그 정도예요? 프랑스인가? 프랑스 돈을 아닌가? 많이 줘야 되는. 저희 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뭐 세미나 같은 거 있긴 한데 거의 없죠. 잘하는 사람 그냥 자기 일하죠. 바쁘고.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돈이 더 그러니까 되니까. 가끔 쌤들도 교과서 막 몇 개월 전에 보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해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전공으로서의 깊이보다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아요. 갑자기 도덕적으로 이제 윤리 쪽으로 배정이 돼서 윤리를 갑자기 급하게 배워서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창의력. 일본어 쌤이 이제 일본어 말고 이제 중국어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창의 쪽으로 이제 배정이 돼서 그런 게 가능해. 저는 네 가능. 학교 저희 가능하지. 쌤들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 얘기한 것처럼 영문학 전공했는데 학교 와서 수학 선생하는 그런 게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어 쌤인데 이제 중국어 슬슬 배운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지쪽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일본어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떠오르는 중국. 그죠. 내년부터 중국어인데 아예 올해부터 아예 다른 쪽으로 뭐 창의? 네, 이쪽으로 아예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실업계 가면 더 심해. 특성화고 가면 더 심해. 처음 알았어. 그리고 그 쌤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고 교육 과정이 전공을 정말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는 건 딱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특성화고 사교육을 수업이. 못 이기는 거죠 공교육. 근데 사실 뭐 예술 쪽 사교육은 거기도 자격증 거의 그런 쪽이죠. 근데 저는 뭐 어찌됐건 자격증이나 뭐 예술 쪽은 너무 비싸서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인권 학생 인권 개선이 되면 나중에 그 고등학생들이 수능 직전에 이제 모든 공교육을 평가받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돼서 난 대학 갔고 쟤는 대학 못 갔네 이런 계급 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난 어느 대학 갔고 얘는 어느 대학을 못 갔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개선이 돼가지고 좀. 대학을 안 나와도 일을 좋은데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막 사회가 돼야지. 대학 못 가면 불쌍한 애로 생각하고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뭔가 베품 뭐 그리고 난 대학 가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하는 게 뭐 좋긴 한데 그걸로 막 그 서울대 있잖아요. 서울대 경기고 과잠 근데- 이런 거. 그거는 되게 막 너무 심했는데 근데 근데 사실 좋은 대학이 커리큘럼이나 교수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대학이 약간 학위 위주잖아요. 한국은. 학교가 전문 학교도 필요하지만 시민 학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이게 이제 시작이죠, 뭐 이거는. 뭐. 이거 그죠. 이거 네. 반발을 많이 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두발 자유화만 해도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꼴보기 두발 싫은 자유. 거죠 그냥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어떤 학생이라는 그 학생을 인간으로 대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학생인 애완동물, 거지. 애완동물 그치. 같은. 본인 돈이 드니까라고 이제 소유물이잖아요 학생이. 사실 뭐 사회생활 학생들이 할 용돈 때 받는 걸로 염색하고 탈색하겠지. 그죠. 아니, 자기가 알바라던가. 지들끼리 약사다가 지들끼리 이렇게 해주겠지. 맞아. 사회생활 할 때 약사, 학생이란 약사. 말 들어보셨어요? 학생? 이거 학생 뭐 이렇게 불러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 들어본데. 근데 그게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아니지.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원래 예전에는 학생이 예전에는 되게 좋은 신분이었지만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학생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조건 그 다음에 반말이 나와요. 네, 학생 이러면 안 되지. 뭐 학생이 왜 그래? 뭐 그러니까 학생을 하대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학생이 어리니까. 그리고 대학생도 사실상 성인인데 대학교 가보면 뭐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 대학교 직원들이 학생이 주주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학생이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되게 불친절하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회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해본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하죠. 말이 너무 많아 서로 다. 그러니까 다 학생이었으니까 예전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갈 길이 힘들겠지만. 저도 이 인권 조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직까지 만든 데도 별로 없고 반발이 심해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인천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